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거 조작서를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공병호 소장입니다. 공 소장은 의혹이 있으니 상당한 의혹이 있으니 재검표로 진실을 가리자 이 정도의 주장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선거 조작을 단정을 하면서 그것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끌어들여서 선거 조작서를 단정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넘어서 선거 조작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신공격이 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 유튜버 중에서 특히 메이저 언론 출신의 유튜버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언론인들은 오랜 생활 갑질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두 번째는 변화를 수용하는 이런 유용성이 없다. 자신은 지식 자영업을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수용을 해서 그런 유연성을 보이는데 이들 메이저 언론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은 경직성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인문학만 알지.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인신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목을 하는 메이저 언론 출신의 대표적인 사전 조작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갑재 대표, 정기재 주필, 그리고 김진. 조갑재 대표는 50년 언론인 출신이고 정기재 주필과 저는 30여 년 오랫동안 메이저 언론에서 몸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공병호 씨의 이런 행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 레드라인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동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죄과 해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 잘못된 주장으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동으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사건 때 여러 언론들이 그저 이 분별 없이 함몰되었던 왜곡,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그리고 5.18 사태 때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해서 이 보수 세력, 우파 세력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 그런 사례,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당연히 근거 없는 정보, 실력 없는 추측, 억측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병호 소장을 처음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런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스탑시켜야 되겠다. 공병호 소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가 이제는 인내 수준을 넘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재검표 결과 선거 조작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진 TV의 문을 닫겠습니다. 정기재 주필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김진 TV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재검표 결과 사전 조작설이 허위로 나타난 선거 부정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 공병호 소장도 공병호 TV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럼 이 약속을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합시다. 저는 이미 했습니다. 사전 조작설이 사실이면 저는 김진 TV의 문을 닫겠다.
공병호 소장, 당신도 똑같은 대국민 공약을 하자. 두 번째, 재검표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공병호 소장이, 물론 다른 이런 사전 조작서를 퍼뜨리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우파가 분열되고 우파의 많은 국민들이 길을 잃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돈을 느끼고, 이런 폐해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검표가 벌어지기 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끝장 토론합시다. 끝장 토론을 해서 이것도 적절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시다. 장소는 생중계가 가능한, 생방송이 가능한 어떤 스튜디오라도 좋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생방송이 가능하다면 공병호 TV도 좋습니다. 펜앤마이크 같은데 생방송이 가능한 좋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펜앤마이크에서 해도 좋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해도 좋고, 중립적인 사회자 한 사람을 놓고 끝장 토론합시다. 공병호 소장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다 거론을 해도 좋습니다. 끝장 토론하자.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이 사전 조작,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재검표에서 사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광화문에 대규모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퇴진운동을 시작을 해야죠. 문재인 퇴진운동과 별개로 일단 이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위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거 부정이 재검표로 확인이 되면 윤석열의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겁니다. 자,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탄핵 소추를 해라. 물론 이제 저쪽이 좌파 연합이 19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를 가결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이쪽에 우파 연합은 합쳐서 110석밖에 안 되니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불같은 민심이 제2의 4.19를 일으켜서 물리적으로 문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뿌리를 흔드는 문제를 쉽게, 그저 무슨 외국에 있는 무슨 통계학자, 무슨 경제학자, 전문가라는 사람,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무슨 미국의 월터 미베인이라고 하는 아주 부실하게 검증을 해서 아주 왜곡된 얘기를 함부로 내놓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또 인용을 하고 믿고 유권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퍼뜨리고 선동하고 백악관 청원에 힘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완전히 4대주의적인 발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선거 부정이 없었는데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을 해서 백악관에 의존을 하는 4대주의적인 발상.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인터뷰한 박성현 전 통계학회장의 얘기를 또 잔뜩 왜곡해서 마치 승부가 사전조작설이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 삼는 거는 박성현 전 통계학회장이 뭔가 이 선거와 정치판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50대를 60대 이상의 그룹과 같이 껴서 정치 성향이 비슷한 세대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대에 한국갤럽의 4월 14일 조사에 따르면, 투표 하루 전 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문재인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56%, 견제가 34%.
60대 이상도요. 지원이 32%, 견제가 54, 지원이 32%나 많습니다. 32%나 됩니다. 50대 이상은 60대 이상으로 끼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30대, 40대와 엮어서 30대, 40대, 50대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평균 12% 높게 나온 이유는 다 설명이 된다. 이 30대, 40대, 50대가 대거 사전투표로 몰려간 것이다. 특히 50대는 유권자 인구수가 가장 분포도가 높습니다. 약 20%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20% 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몰려가서 찍었는데 문재인 지원이 56%, 견제가 34%.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는 박성현 전 통계학회장의 얘기를 가지고 뭐 승부가 끝났다, 이제는 사전 조작설이 입증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그리고 메이저 언론 출신의 대표적인 3인, 조갑재 대표, 정규재 주필, 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 오랫동안 갑질에 익숙하다, 목이 빳빳하다, 경직정에 사로잡혀 있다.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잘 속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의혹과, 수많은 의혹과 제보와 첩보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구별을 해서 어떤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기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취재에 들어갑니다. 이런 훈련을 수십 년간 한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 출신들입니다. 때문에 웬만한 이런 의혹, 웬만한 무슨 통계학자, 무슨 뭐 재미, 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의 근거 없는 수치노름 얘기, 이런 걸 하나도 제가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63대 36이라는 수치가 3년 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자였던 그 선거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 63대 36. 8년 전 지방선거, 8년 전 총선,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우파 정권 때 실시된 그 19대 총선 비례대표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에 민주당과 당시에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 63대 36은 전혀 희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 정치학과 선거학을 이해하면, 정치 현실을 이해하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것. 0.39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이저 언론 출신의 대표적인 사전조작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하는 순간 진 겁니다. 저는 공병호 소장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서 부실공천과 의혹공천과 실패공천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세에 몰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몰리고 있는 사전 조작설에 의존을 해서 이걸 키우고 잔뜩 그들의 세를 업어서 공천 실패를 만회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토론 결투를 하자. 끝장 토론을 하자. 언제 어디든 100% 오케이. 자, 그리고 재검표 결과 사전 선거 조작설에 관한 진위가 나오면 사실이면 김진TV 문을 닫는다. 사실이 아니면 공병호는 공병호TV 문을 닫아라. 감사합니다.